일본 정부 관광국에 의하면 2019년과 비교하여 2022년에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약 83.9%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깊은 전통이 존재하는 도시, 교토. 그 특유의 운치가 궁금해졌다. 교토에는 국보, 중요문화재, 시 지정 등록 문화재 등 약 3,000개의 유무형 문화유산이 존재하는데, 교토가 1075년간 일본의 수도였다는 걸 떠올리면 납득이 간다. 산으로 둘러싸였다고 해도 분지지역이기에 방심은 금물이라고 한다. 여름은 찜통더위가 맞이해주고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가 기다리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기후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데 특화된 곳이니 강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기 싫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만개한 벚꽃과 단풍을 볼 수 있는 봄, 가을을 추천한다. 특히 교토 해안 진구에서는 매년 3, 4월에 벚꽃 축제를 하니 그 시기를 노리는 것도 좋다. 교토는 혼슈의 중앙부근 간사이 지방에 있는 도시다. 지반이 단단한 덕에 일본 내 타 지역에 비해 지진 빈도가 낮고 비교적 위험이 적은 편이다. 서론이 길었다. 어찌됐든 나는 갑자기 교토가 가보고 싶어졌고, 그렇게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아직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모르겠다. 굳이 따지자면 한글보다 한자가 더 많다는 것? 주변에 한국말도 아직 많이 들린다. 같은 공간에 있던 이들은 여기서부터 각기 다른 행선지에 놓이게 된다. 오사카행 공항 쾌속은 빨간색 티켓 부스. 교토행 하루카를 탑승하려면 파란색 티켓 부스. 우리는 교토로 갈 것이니 한국에서 미리 구매한 하루카 패스를 이용하여 자유석 티켓을 발권했다. 사실 내가 직접 발권한 것은 아니고 발매기 근처에 가면 발매를 도와주는 안내원들이 친절하게 다 알아서 해준다. 안내원이 없어도 발매기가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하루카 패스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1,800엔의 비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개찰구 또한 티켓 부스와 같은 색상이기에 헷갈릴 일은 없다. 나는 파란색 부스에서 발권했으니 파란색 개찰구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오니 역시 문화도시 교토로 가는 열차답게 귀여운 키티가 특별히 기모노를 입고 나를 데리러 왔다. 하여튼 일본의 이런 디테일 인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나는 하루카에 탑승했고 많은 사람들이 뒤이어 탔다. 휴, 하마터면 창가 자리를 놓칠 뻔했다. 하루카는 교토까지 직통으로 가기에 약 1시간 20분이면 도착한다고 한다. 그렇게 기차가 출발하였고 나도 모르게 창밖 시골 풍경에 빠지게 되었다. 어느샌가 도착해버린 교토. 그리고 친절한 교토역의 안내판. 출구 및 안내소와 같은 주요 시설들이 한국어로 적혀있기에 적어도 여기선 국제미아가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교토역 근처에 미리 예약한 호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교토 시내와 함께 방금까지 있었던 교토역이 보인다. 도카에도 신칸센, 교토선, 가라스마선 외에도 많은 노선을 운행하고 도쿄, 시노사카, 타게다 등 일본 각지를 연결해주는 곳답게 엄청난 크기다. 저 정도 규모면 역내 음식점이 많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기가 진 나는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던 교토역으로 다시 가보고자 한다. 역시나 교토역 내부에는 여행객과 현지인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교토역은 단순히 지하철역으로의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쇼핑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상가가 즐비하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인파를 이해할 수 있다. 또 교토역엔 이 이세탄 백화점이라는 곳이 직결되어 있다. 이 백화점은 무려 19세기부터 운영해온 뼈대 굵은 곳이었다. 외국인이라면 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면세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일본인들이 인정한 검증된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이 있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한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는 일은 있어도 관광객이 이세탄 백화점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나는 명품 같은 걸 살 일은 없기에 얼추 둘러보고 바로 푸드코트로 향하고자 한다. 11층에 푸드코트가 있다고 하니 배고픈 나는 엘리베이터만 하염없이 기다린다. 11층, 드디어 푸드코트에 도착했다. 일식뿐만 아니라 양식, 중식, 한식 다양한 종류가 입점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휘감고 있는 달걀에 시선을 뺏겼다. 교토에서의 첫 끼는 모레트, 너로 정했다. 내부로 들어서니 프라이빗하게 구분된 공간과 여느 음식점과 다를 게 없는 테이블이 있었다. 많은 메뉴 중 단연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드레스드 오므라이스와 비프슈. 가격은 1430엔이다. 그렇게 늦은 끼니를 해결하고 근처의 명소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내가 정한 곳은 바로 교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토타워. 교토역에서 교토타워까지는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다.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분이면 도착하기에 대중교통을 애용해야 하는 뚜벅이 여행자들에게는 최적의 명소이기도 하다. 주간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교토타워의 증가는 야간에 발휘한다. 홀로 우뚝 서서 어두운 교토거리를 환히 밝히는 조명에 위압감마저 들 정도다. 1층에 있는 매표소에서 현장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 사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했다면 11층으로 가면 된다. 안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넓게 트인 교토의 전망이 반겨준다. 전망대의 내부에는 신사와 매우 흡사한 모양의 미니 신사와 여러 사람의 소망이 담긴 채로 묶인 종이도 있다. 한국에서 보던 야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아, 이곳은 정말 교토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건물 높이가 낮은 덕에 막힘없이 뻥 뚫린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다. 계획이 없거나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교토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터치 패널을 활용하여 일정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어 지원이 되기에 명소들을 확인하기 한결 편하다. 또 망원경 사용료는 따로 없으니 자유롭게 관람하면 된다. 나는 주로 걸어 다녔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만 교토 종합관광안내소, 교토역, 지정된 편의점 등에서 버스 1일권을 판매 중이니 도보 거리가 먼 곳을 다닌다면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아무튼 일본에 왔는데 야끼니쿠를 안 먹으면 섭하지 않은가. 교토타워에서부터 10분간 바삐 걸어 도착한 곳은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야끼니쿠 히로. 특이하게도 야끼니쿠 히로는 교토에만 있는 식당이었다. 입구에 메뉴판과 사진이 있어 들어가기 전 대략적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체인점이라 같은 상호의 점포가 여러 곳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나는 하치조구치점을 찾았다.
다양한 메뉴 외에도 3가지의 색다른 소스가 있으니 각각 입맛에 맞춰 곁들이면 된다.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편이었지만 그에 걸맞는 신선한 고기가 가격을 잊게 해준다. 교토에 오게 되어 야끼니쿠를 찾는다면 야끼니쿠 히로 추천해줄 만하다. 교토역에서 처음 마주했던 한국어로 된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교토는 서투른 여행자들에게 친절한 도시 같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명소까지의 접근성이 좋다는 게 여행자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 교토타워의 경우 전망대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평이 많아서 걱정했지만 막상 전망대에 도착해보니 협소하다는 평은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교토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 내가 교토 사람이라면 몰라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전경이 아니기에 세세히 눈에 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멀지 않은 국가이기에 닮은 곳이 많지만 일본어로 적힌 글씨를 볼 때마다 묘한 떨림을 남기는 교토에서의 하루가 끝났다. 내일 교토의 전통을 편안한 마음으로 느끼기 위해 이만 마쳐야겠다. 교토에서의 이튿날이 밝았다. 오늘도 역시 캐리어를 든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교토역. 나도 교토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하루 만에 적응이라도 된 걸까? 이 몇 초 동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건 그대로지만 교토역에 처음 도착했던 어제처럼 놀랍지는 않다. 교토역의 내부에는 방금 도착하거나 곧 교토를 떠날 이들을 위해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다. 하치조구치 부근에는 이온몰 교토점과 6층 규모의 쇼핑몰인 아반티가 있다. 또 킨테츠에서 운영 중인 미야코미치라는 상가도 있으니 쇼핑을 즐긴다면 하루쯤은 교토역에서만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곳이 바로 미야코미치. 단순한 푸드코트인 줄 알았건만 예상외로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이 입점해 있다.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구경하느라 배고파지면 또 먹고 쇼핑하라는 큰 그림인가? 여행자의 특권, 돌아다니기. 한창 내부를 탐방하던 찰나 일본의 올리브영을 발견했다. 드럭스토어는 돈키호테만 있는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마츠모토 키요시, 일명 마츠키요라는 드럭스토어도 있다. 의약품 외에도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생필품을 판매 중이며 앱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받는다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아이 쇼핑에 너무 몰입했나 보다. 각각의 행선지를 향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 아쉽지만 다음 행선지를 위해 구경은 이쯤 마쳐야겠다. 교토역에서 다음 행선지까지는 택시로 약 28분 정도 소요됐고 일본 택시비가 한국보다 비싸다는 건 팩트였다. 금각사의 초입에는 이미 방문한 사람과 방문 예정인 사람이 섞여 디저트 가게 앞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입구에 다다르자 관광객 외에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있어 신기했다. 사람들을 따라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적힌 안내도가 있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500엔이고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과거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을 일부 복원한 금각사의 염원을 담아 앞으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의 부적을 입장권으로 준다. 푸릇푸릇한 잎사이
금빛으로 반짝이는 금각사. 정식 명칭 로코온지는 이를 보러 온 여행객들 모두 넋을 잃게 하는 아름다움이었다. 측면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내부에 궁금증이 들었지만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곳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각사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폭포와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는 곳, 금각사 한정 캐릭터 굿즈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코너와 작은 신사가 나온다. 여기 걸린 것들은 에마라는 것인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면에 소원을 적으면 된다고 한다. 누구의 소원인지 알 수 있도록 이니셜을 같이 적으면 좋다는데 묘하게 현실적이라 웃음이 나왔다. 오늘은 교토의 전통적인 면을 모두는 힘들겠지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곳을 들러야겠다. 오늘 하루는 편하게 택시를 택했다. 버스로는 40분이 걸리지만 택시로는 25분 만에 갈 수 있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입구를 향해 내딛는 걸음과는 다르게 시선은 신궁에 고정할 수밖에 없었다. 온통 붉은 빛의 색채로 뒤덮인 곳임에도 과하다는 느낌은 없다. 오히려 주변 조경과 아우르는 모습에 교토가 문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를 얼핏 알 것만 같았다. 이곳에도 역시 대략적인 안내도가 있는데 신궁의 근처에 있는 정원의 크기가 상당해 보인다. 신과 인간의 영역이 나누어진 곳이라는 뜻의 표식이다. 구분된 영역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넓은 마당과 신사가 있다. 헤이안 천도 1100주년을 기념하며 교토의 부흥을 위해 세웠다는데 이 정도 넓이라면 꼭 부흥해야만 했겠다. 헤이안 신궁의 증가는 시넨이라는 정원에서 발휘한다는 평을 보았다. 신궁은 무료 입장이지만 시내는 성인 기준 600엔의 입장료가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뒤편 전체가 다 정원인 만큼 작지 않은 크기이기에 여유있게 감상하려면 한두 시간은 잡고 천천히 감상하는 걸 추천한다. 왕의 정원이라고 하던데 응당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시내의 풍경에 빠진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연신 셔터를 누르기 바빴다. 인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웨딩 스냅도 찍을 정도니 괜찮은 포토 스팟인 것 같다. 몰랐는데 시내를 감상하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다. 눈앞의 풍경이 사라지니 급격히 배가 고파졌다.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다. 길을 몰라도 괜찮다. 헤이안 신궁에서 약 4분 정도 웨이팅 중인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걸어가면 된다. 오카키타는 1940년에 오픈한 이후 현재 4대에 걸쳐 영업 중이라고 한다. 방문한 우동 가게마저 긴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라니 역시 교토다. 실내 정원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다. 오카키타에서는 여행객을 위해 영어로 적힌 메뉴판도 제공한다. 면은 소바면과 우동면 중 취향껏 고를 수 있고 시치미와 산초도 테이블에 기본 제공돼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히 덜어내 먹으면 된다. 미슐랭 빅구르망 등급에 선정된 가게다운 맛과 센스였다. 다만 현금 결제만 가능하기에
미리 현금을 넉넉히 소지하는 것이 좋다. 부지런히 구경하고 되지런히 먹기 위해 소화도 시킬 겸 약 20분을 걸어 기온거리에 도착했다. 메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시조도리와 게이샤를 마주칠 수도 있는 하나미 코지도리 모두 기온거리에 포함돼 있다. 이 중 나는 교토의 고풍스러운 정치를 느낄 수 있다는 하나미 코지도리 위주로 방문했다. 골목골목마다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 많았고 유카타나 기모노 같은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출근 중인 게이샤를 못 본 건 아쉽지만 유명한 디저트집이 몰려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야사카 신사는 기온거리 바로 위에 있었다. 일본의 3대 마츠리 중 하나인 기온 마츠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멀지 않은 곳이길래 한번 들러봤다. 교토 사람들에게는 기온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친숙한 곳이라던데 기온상은 인기가 많나 보다. 야사카 신사에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았다. 나는 주간에 방문해서 볼 수 없었지만 해가 진 뒤에는 무수히 많은 등불들이 신사를 밝혀준다고 하니 야사카 신사의 야경이 궁금하다면 늦은 시간에 가는 걸 추천한다. 신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저 줄은 뭐지? 뭐길래 다들 열심히 흔드는 거지? 홀린 듯 가보니 동전을 넣고 밧줄을 흔들어 종을 울린 뒤 기도를 하는 곳이었다. 신사다 보니 어딜 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간절한 기도든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든 모든 이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나도 같이 기도하게 됐다. 근처에 있던 신사까지 방문했으니 이제 다음 행선지로 갈 차례다. 시조도리 북쪽을 따라 나란히 이어지는 길이라 신사에서 도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 해질 무렵 교토의 풍경을 배경삼아 걷다 보니 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교토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니시키 시장에 금세 도착했다. 길이 약 400m, 폭 3.9m 정도의 좁은 골목에서 130여 개의 상점이 영업 중이라는 게 경이로울 정도다. 비를 가려주는 아케이드 형식이라 갑작스러운 우천 상황이 생겨도 걱정 없이 쇼핑과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재래시장과 흡사한 느낌이긴 하다. 하지만 보통의 시장과는 달리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이고 기념품 샵까지 있는 걸 보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곳이다.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은 맛있는 냄새로 사람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분명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지. 1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한 곳은 시장 중간쯤 위치한 어느 해산물 센터. 많은 상점 중 이곳을 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간판이 신기해서 눈에 띄었다. 여행할 때 한 번쯤은 즉흥적으로 도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다. 카운터에서 결제를 마치면 진동벨로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메인 메뉴는 신선한 해물을 가볍게 즐기기 좋았다. 그 외에도 같이 나오는 국에 관자가 들어있었는데 낯선 비주얼이라 당황했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 나도 덩달아 바삐 움직여야 할 것 같았다. 잊지 말자. 여행객의 시간은 더욱 한정적이라는 걸. 호텔에서 잠깐의 휴식으로 텐션을 끌어올렸다. 일본에 왔으니 이자카야 정도는 또 들러줘야지. 환히 빛나는 등불이 분위기를 한껏 살리는 이자카야에 왔다. 온통 현지인밖에 없는 로컬 이자카야는 어떨까? 2층까지 있어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신선한 생선이 담긴 수족관도 있어서
메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벽면에는 간략한 메뉴판이 붙어 있다. 만약 일본어가 서툴다면 영어 메뉴판도 준비돼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족관이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리 조리된 걸 전달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버너 위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세팅해준다. 역시 지친 하루의 마무리로는 남아비루만한 게 없지. 알맞게 익어가는 가리비와 청량감 넘치는 맥주를 마시다 보면 플레이팅에 엄청난 공을 들인 메뉴가 연이어 나온다. 바쁘게 젓가락을 움직이다 보면 한 접시를 비우는 건 순식간이다. 테이블석 외에도 바 형식의 좌석이 있으니 혼자 여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신나게 마시고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가게 곳곳을 밝히는 조명과 손님을 배웅하는 가게 주인의 마음으로 빛나는 기온거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자카야를 찾았을 거다. 나도 그 다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 교토에 자연스레 스며든 하루였다. 어제는 분명 한국과 닮은 곳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문화적인 명소를 경험하면 할수록 생각이 바뀌었다. 기존에 들었던 생각을 경험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것, 이게 여행의 묘미지. 곧 있으면 교토를 떠난다는 아쉬움과 내일 가는 곳에 대한 기대감. 교토의 밤은 밝지만 나는 양가 감정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